안녕하십니까. PPTPT의 이창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규 시즌이 끝나기도 했고 스토브 리그의 느낌을 살려서 어쩌면 PPT랑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PPT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관공서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제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한참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에서 제6회 과학치안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많은 일들로 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경진대회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CSI 혹은 무슨 한국의 드라마 이런 데서 범죄물들을 보면 살인사건이라든지 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노란색의 증거판이 세워져 있고 촬영을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에 사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 현장이라는 국한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적인 사진 촬영이라든지 혹은 상업적인 촬영의 경우에 조명판을 설치하고 관련된 조명들을 설치하겠지만 범죄 현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멀리서 원사로 찍었었을 때와 근접 촬영을 했었을 때, 근사로 사진을 찍었었을 때 이 두 가지의 조명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분명히 브라운 색깔의 칼 손잡이가 멀리서 찍었었을 때와 가까이서 찍었을 때 그 조명의 차이로 브라운 색깔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 과학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색을 보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증거 자료들이 나중에 법원까지 넘어갔었을 때 과연 그거를 증거 자료에 대한 보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내 눈에 맞춰서 보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관계자분에게 물어봤더니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색깔이 바로 냉장고의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장고 색깔이 흰색이니까 그 흰색에 맞춰서 색을 보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최근에 냉장고는 점점 흰색이 아닌 색깔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사 옆에 있는 냉장고가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흰색이 맞나요? 혹시 아이보리색이라든지 정말 100% 흰색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그와 같은 공격에 관계기관이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과학치안 경진대회에 저는 기존에 있던 증거판에 큐피카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큐피카드는 광고 사진을 찍을 때 모델을 찍기 전에 그 옆에다가 뭔가 이런 카드를 하나 대는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00% 흰색, 100% 검은색, 그리고 18%의 그레이, 이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큐피 카드를 대고 촬영하고 빼고 촬영한 다음에 색을 보정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카드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증거판에 이 큐피 카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설사 내가 알고 있던 색깔과 다른 색깔이 나와서 보정을 하더라도 기본값이 그 증거판에 붙어 있는 큐피 카드라면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에도 저는 기본값이 증거판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변소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출품을 했고 과학치안 경진대회에서 어떻게 운이 좋게도 우수상을 받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에 대한 자랑도 조금은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던진다라기보다는 그 기관에서 원하는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이 출품하는 내용이 지금처럼 결이 맞으면 당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그 증거판에 대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소방청이라든지 혹은 조세 관련된 조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진대회의 출품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딘가에 취업을 위해 경진대회 같은 데에 출품을 하게 되면 그 경진대회의 성격과 여러분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내었던 아이디어처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효용성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에서는 효용성이라는 게 예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큐피 카드를 사서 붙이는 것이지라도 그로 인한 예산 대비 효용성이 더 높은 것들이 더 경진대회에 입상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 큰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대단한 아이디어를 찾는다기보다 그들에게 작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진대회에 어떤 식으로 수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때 출품되었던 이 경진대회 사례가 특허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PT랑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반드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PT PT의 이창용이었습니다.